모든 과목의 기본,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독해력.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독해력 기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과목의 성적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국어죠. 모든 과목은 국어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 성적은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네, 독해력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독해력을 어떻게 기를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독해력을 기르려면 어릴 때부터 독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책을 어떻게 읽힐까요? 네, 어릴 때는 그냥 책을 읽으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재미가 있어서 읽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 맞으면 책이 재미가 있습니다. 책이 재미없을 때는, 책이 어려울 때, 책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즉 모르는 단어가 많을 때 재미가 없어지고 책을 읽는 것이 숙제가 되죠. 그러니까 아이 수준에 맞는 쉽고 재미있는 책을 읽혀야 합니다. 그러면 책을 잘 읽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네,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아이들을 생각하게 하고 책을 잘 읽었는지 확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몇 가지 활동을 합니다. 활동은 책을 읽음에 하는 독후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독해력을 기르고 사고력을 기르고 책 읽은 것을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활동들 중에서 요약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읽기 자료를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먼저 저학년용입니다. 떡시루 잡기라는 동화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 호랑이와 두꺼비가 떡을 만들어 먹기로 하였습니다. 호랑이와 두꺼비는 똑같이 쌀을 한 바가지씩 가져다가 떡을 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군침이 저절로 돌았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자 호랑이는 떡을 혼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꺼비에게 말하였습니다. 두꺼비야, 우리 떡시루를 산꼭대기까지 가지고 가자. 거기에서 떡시루 잡기 내기를 하자. 어떻게 하는데? 떡시루를 산 아래로 굴린 다음 쫓아가 먼저 잡는 쪽이 떡을 다 먹는 거야. 이 말을 들은 두꺼비는 기운이 쏙 빠졌습니다. 보나마나 자기가 질 게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두꺼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시 뒤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좋아, 내기를 하자. 그래서 호랑이와 두꺼비는 떡시루를 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호랑이와 두꺼비는 떡시루를 힘껏 굴렸습니다. 떡시루는 산 아래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떡이 조금씩 밖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떡시루를 잡을 생각에 열심히 달리기만 하였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이 모습을 내려다본 두꺼비는 배꼽을 쥐고 깔깔깔 웃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제 천천히 떡을 주워 먹어볼까? 저학년은 사실 위주의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나와? 호랑이와 두꺼비요. 무엇을 했어? 떡시루 잡기 내기를 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 호랑이가 떡시루를 다 먹고 싶어서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호랑이는 하나도 못 먹고 두꺼비가 떡을 다 주워서 먹었어요.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질문과 대답을 모으면 요약이 돼요. 그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수준 높은 질문을 해볼게요. 호랑이는 왜 두꺼비에게 떡시루 잡기 내기를 하자고 했어? 떡을 혼자 다 먹고 싶어서요. 두꺼비는 왜 떡시루를 쫓아가는 호랑이를 보고 웃었어? 떡이 쏟아지는 것도 모르고 떡시루를 잡으려고 달려갔기 때문이에요. 호랑이와 욕심꾸러기예요. 그런데 욕심 부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손해예요. 혼자 다 먹으려다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나눠 먹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친구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이득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저학년은 요약할 줄을 몰라요. 요약하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베껴 써요. 그리고 손이 아프면 다 했다고 해요. 요약을 쉽게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중요한 거에 밑줄을 긋는 거예요. 저학년의 경우 등장인물의 밑줄을 그으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호랑이와 두꺼비의 밑줄을 긋겠죠. 아이들은 이렇게 문장 전체를 밑줄을 긋는 경향이 많아요. 무엇을 했어? 떡시루 잡기 내기를 했어요. 왜 했어? 호랑이 혼자 다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떡이 떨어져 나왔어요. 두꺼비는 떡을 주워 먹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밑줄을 그었다고 쳐볼게요. 이 밑줄을 모으면 요약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학년은 밑줄 그은 것을 그대로 옮겨다 써요. 어떻게 쓰냐면 호랑이와 두꺼비가 떡을 만들어 먹기로 하였습니다. 호랑이는 떡을 혼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떡수잡기 내기를 하자 떡이 조금씩 밖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떡을 주워 먹어볼까? 이렇게 쓰거든요. 문장이 어색하게 이어졌죠. 이렇게 쓰면 물 흐르듯이 줄거리가 간추려지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문장이 학생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글쓴이의 문장 그대로이기 때문에 글쓴이 수준의 문장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요약을 잘하려면 학생 수준의 문장, 학생의 문장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아이에게 중요한 말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요. 그건 핵심어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호랑이와 두꺼비요, 떡이요, 떡시루 잡기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이 정도가 핵심어가 되겠죠. 핵심어를 이렇게 칠판에 적어요. 다른 문장들 없이 핵심어만 적은 거예요. 이 핵심어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저학년은 저학년의 문장을 쓸 테고 고학년은 고학년의 문장을 쓸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학생 수준의 요약이 되거든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호랑이와 두꺼비가 떡을 만들었습니다. 호랑이는 떡을 혼자 다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떡시루 잡기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떡시루를 굴리자 호랑이는 떡시루를 잡으러 달려가고 두꺼비는 시루에서 흘러나온 떡을 잔뜩 주워 먹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문장을 만든 사람의 수준의 줄거리가 요약이 되었어요. 어때요? 지은의 문장이 아니죠? 자신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학년이라도 줄거리를 아주 잘 간추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핵심어가 줄거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요약이 되는 거죠. 집에서 독해력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읽어요. 중요한 거는 밑줄을 그어요. 그리고 핵심어를 찾고 그 핵심어만으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 순서로 연습을 하면 돼요. 오늘은 글을 읽고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학년 때는 책을 잘 읽고 부모님과 핵심어 찾기 놀이 그리고 요약 놀이를 하면 돼요. 고학년은 글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고 핵심어를 찾고 한 줄 요약 또는 여러 줄 요약으로 요약 연습을 하면 좋아요. 이렇게 집에서 독해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 연습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